날 묶어줘 꽃이고 혼내줘 너의 강아지처럼 길들여.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수의사 윤홍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강아지의 알쏭달쏭한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강아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첫 번째로요, 강아지가 산책 중에 간혹 풀을 뜯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속이 안 좋을 때 위장을 비워내기 위해서 거칠거칠한 풀을 뜯어서 위장을 자극하여 구토를 유도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야생에서의 강아지는요,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혹은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빠르게 윗속을 비워내지 않으면요, 생명이 위험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요, 속이 안 좋을 때 화장실로 달려가서 손가락을 입속에 막 구겨 넣어서 구토를 해내듯이 강아지도요, 거칠거칠한 풀을 대량으로 먹고 속을 비워내기 위해서 풀을 먹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강아지는 잡식동물로요, 섬유질과 비타민 섭취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풀을 뜯어먹기도 합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는요, 강아지는 미량의 비타민, 그리고 풀에 있는 위장 운동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비타민 U의 섭취를 위해서 먹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요, 강아지가 간혹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강아지가 무언가가 궁금해서 우리 소리에 반응하는 걸까요? 최근의 동물 인지학 연구에서는요, 우리 사람의 언어를 듣고 그 의미를 되새기거나 기억을 더듬을 때 고개를 갸웃거린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은가요? 정말로 우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와 매칭하려고 할 때 고개를 갸웃거린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자, 여기서 알게 되는 또 다른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집의 강아지 중에 고개를 많이 갸웃거리는 강아지일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단어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즉, 많은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서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매칭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강아지가 고개를 굉장히 자주 갸웃거린다면요, 정말 똑똑한 멘사 강아지일지도 모릅니다. 자, 세 번째로요, 강아지가 코를 자주 날름거리며 핥는 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후각과 관련된 코의 본연의 기능 때문인데요. 코가 항상 촉촉해야 냄새의 입자를 코에 잘 붙여줄 수가 있어서 냄새를 더 잘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는요, 항시 자신의 코를 핥아 촉촉하게 만들어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긴장될 때 코를 핥습니다. 이것은 강아지의 카밍 시그널 중 하나인데요. 자신이 긴장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약간 소극적인 의사 전달 기능입니다. 어이, 나 조금 긴장했어. 이봐, 더 다가오지 말아줄래? 하며 자신의 기분이 약간 안 좋음을, 또는 상대에게 워워, 더 다가오지 말라고 하라는 소극적인 경고를 할 때 코를 계속 핥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주로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강아지의 모습도 입을 쩝쩝거리거나 코를 핥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긴장했음을 저에게 알리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치과에 가서 침을 꿀꺽꿀꺽 삭히거나 한숨을 쉬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도대체 초인종만 울리면 내 강아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짖는 걸까요? 피자가 왔다고 신나서 짖는 걸까요? 주로 자신의 영역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강아지거나 혹은 선천적인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강아지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강아지에게 초인종 소리는요, 결과적으로 낯선 사람의 접근을 알리는 알람벨입니다. 그렇다면 강아지는요, 호스트로서 자신의 영역권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손님을 맞고 안내할 정도로 자신감이 막 넘치거나, 아니면요, 굉장히 타인에게 친근감을 잘 느끼는 너그러운 강아지가 아니라면요, 침입자를 쫓기 위해 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짖기 시작하면요, 택배를 전해주시는 분이든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든 문이 앞에 물건을 놓고 돌아간다면요, 내가 짖어서 침입자를 내쫓은 개선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종국엔 학습화되어서 언제든 벨소리만 나면요, 내가 짖어서 침입자를 내쫓을 수 있다는 학습으로 고착화된 것입니다. 사실 선천적인 두려움과 선천적인 영역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강아지 고유의 행동 영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훈련이나 학습이 잘 되진 않습니다. 최선은요, 낯선 방문객에게 벨을 누르지 말아달라는 스티커를 현관문에 붙이시고요, 너무 심하게 낯선 이의 접근을 경계하는 강아지라면요, 현관문 앞에 백색 소음기를 계속 틀어가지고 현관문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차단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그래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불안하니까요. 다섯 번째로요, 간혹 가다가 야단을 치니까 앞발을 막 이렇게 흔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어서 가지고요.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여기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공복일 때는요, 밥 주세요라는 의미이고요. 저도 가끔 이래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러거든요. 또 주인 앞에서 활기차게 흔든다면요, 놀자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무언가 우리에게 요구할 때 앞다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카밍 시그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카밍 시그널이란 긴장된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시그널들인데요. 낯선 상황에서 주로 나 긴장했으니 잘 부탁한다. 나 좀 무서운데 잘 부탁할게. 뭐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야말로 비는 거죠.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 강아지를 만지려고 하거나 처음 보는 낯선 강아지가 접근한다면요. 이런 동작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적의가 없고 자신이 긴장했음을 알리는 건데 우리 사람은요. 길 가다가 얘 귀여운 행동하네 이러고 더 만지죠. 이러면 안 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아지에게 막 야단을 치는데 이런 포즈를 보인다면은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제 알아들었으니 그만하세요. 진정하세요. 나 진짜 무서워요. 뭐 이 정도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비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셨죠? 강아지는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반성을 할 줄 모릅니다. 단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아셨죠? 자, 6번째는요. 눈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해요. 저를 싫어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 받기도 하는데요. 내가 강아지의 눈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으면요. 강아지는 고개를 돌려서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나를 싫어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여러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더 상위 서열로 인정하기 때문에 시선을 피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사회에서는요. 상대방의 시선을 응시하는 것은요. 도전을 의미합니다. 낯선 개와 시선이 마주친 강아지는요. 상대와 싸울 것이 아니라면요. 더 서열이 낮은 강아지는요. 먼저 시선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시선을 똑바로 마주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우며 싸우려 하거나 사냥감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려 하거나 혹은 심한 경계심을 나타낼 때뿐입니다. 여러분과 시선을 마주치면요. 당연히 먼저 시선을 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로 왜 산책만 가면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는 걸까요? 주로 중성화 수술이 안 된 수컷 강아지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으로요. 산책만 가면요. 다리를 정말 높게 치켜들고 여기저기 마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강아지에게 마킹이라는 행위는요. 일종의 명함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페로몬 정보가 담긴 오줌을 여기저기 뿌림으로써 내가 이 영역권에서 얼마나 오래 지냈고 나이는 어느 정도 되며 성별은 무엇이고 질병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다리를 최대한 높이 들고 최대한 높은 곳에 오줌을 묻힘으로써 내 키가 이만큼 크고 내 덩치가 이만큼 큰 강아지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어렸을 때요.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낙서를 할 때 일부러 최대한 높은 곳에 까치발 딛고 낙서를 해서 내가 키가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강아지 성격에 따라서 혹은 여자 강아지거나 중성화 수술이 강아지 수컷의 경우는요. 투쟁 본능이나 영역에 대한 본능이 떨어진다면은요. 이런 마킹 행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리를 들고 높은 곳에 소변을 묻히려는 행위를 안 합니다. 사실 다리를 들고요. 여기저기 마킹하는 강아지들은요. 대개 사실은 기질이 굉장히 강한 강아지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때로는 주인으로서 여러분이 다루기 힘든 성격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요. 강아지는 왜 자꾸 쓰레기통을 뒤질까요? 간혹 뚜껑이 안 달린 쓰레기통의 경우는요. 외출하고 들어오면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강아지에게 쓰레기통은요. 그야말로 종합 과자 선물 세트입니다. 비록 그 안에 강아지가 먹을 만한 것은 없겠지만은요. 정말 복잡 다양한 냄새가 나는 강아지에겐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그 자체일 것입니다. 강아지는 후각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우리 사람의 수십만 배에 달할 정도로 우리가 맡지 못하는 다양한 냄새를 맡게 되는데요. 집안에서 하루 종일 무료하게 지내는 강아지는요. 이런 후각적인 자극에 굉장히 열광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더라도요. 흥미로운 장소가 되며 쓰레기통의 내용물을 모두 온 집안에 헤집어 놓고 하나하나 냄새를 맡으며 아마 굉장한 행복감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집에 들어온 우리에겐 지옥이 펼쳐지겠지만요. 강아지의 다양한 후각적 자극을 위해서 평소 실내에서 노즈워크도 자주 해시고 산책을 다니실 때 길게 오래 다니지 마시고 조금을 걷더라도 여기저기 많은 냄새를 맡게 해주며 산책을 다니게 해주세요. 강아지의 행복이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강아지에게 2km, 5km의 산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m를 걷더라도 많은 냄새를 맡게 해주는 산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산책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는요. 강아지는 왜 배변을 보기 전에 뱅글뱅글 도는 걸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주변을 살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배변을 본다거나 혹은 주변을 정리하고 벌레나 튀어나오는 풀들을 정리한 후에 편하게 배변을 하기 위한 행동 혹은 배변 전의 습관 같은 것으로 우리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요. 비교적 근래의 과학적 이론은 조금 다른데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강아지는 뱅글뱅글 돌면서 지구의 자기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남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파악한 후에 몸을 남과 북쪽으로 일치시킨 후에 비로소 볼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 아이들은요, 절대로 동서 방향으로 몸을 세우고 볼일을 안 본다고 합니다. 일단 강아지가 자기장을 느낀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왜 굳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파악한 후에 남북으로 몸을 정렬해야 볼일을 보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사실 늑대나 사슴 같은 포유류는요, 자기장의 방향을 탐지할 수가 있다던데요. 아마 강아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장소도요, 간혹가다 찾아오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물인 강아지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직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신기하지 않은가요? 전 좀 신기했는데. 자, 그리고 10번째인데요. 자, 그러면은요, 강아지 중에 일부는요, 대변을 본 후에 뒷발로 바닥을 탁탁 차는 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실내든 실외에서든 대변을 본 후에 일부 강아지들이 뒷발로 바닥을 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대변의 흔적이나 흙이 묻은 발바닥을요, 바닥에 비벼서 닦아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일종의 마킹하려는 습관입니다. 야생의 들개 시절에는요, 개들은 뒷발을 사용해서 호쾌하게 자신의 대변을 흩뿌림으로써요, 자신의 영역권에 대한 마킹을 했습니다. 똥으로 마킹한 거죠. 현대 강아지들은요, 이런 영역권에 대한 마킹으로서의 의식이나 본능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요, 배변 후에 뒷발을 바닥에 문질러서 자신의 발바닥 냄새를 묻히고 또 주변에 자신의 발톱 자국을 남겨서 자신이 왔다 갔음을, 또 자신의 영역권임을 흔적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행동을 하는 강아지들은요, 기질이 비교적 강하고 영역의식이 강한, 고집이 센, 혹은 약간의 투쟁 본능이 있는 이런 강아지들이 아직 야생의 본능이 많이 남아 주로 하는 행동입니다. 다음 11번째는요, 도베르만이나 웰시 코기 같은 강아지들의 꼬리를 보면요, 꼬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이건 원래 짧은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릴 때 자른 것입니다. 대부분 생후 1주나 2주 정도 아주 어릴 때 브리더들이 꼬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꼬리를 자르는 품종은요, 옛날에 목적이 있어서 자른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요, 도베르만 같은 경우는요, 더 싸나워 보이기 위해서, 웰시 코기 같은 경우는요, 소나 가축을 모을 때 소의 발이 꼬리가 밝히는 걸 막기 위해서, 혹은 중세 유럽의 경우는요, 꼬리가 있는 강아지들은 세금을 물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래서 꼬리를 자른 것이 현대까지 이어진 경우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싸나워 보일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소를 몰고 다닐 필요도 없기 때문에 꼬리를 자르셔서는 사실 절대 안 됩니다. 강아지에게 꼬리는요,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몸의 일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꼬리를 자르는 것은 학대 행위이니까 더 이상 강아지 꼬리를 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꼬리가 잘린 강아지들은요, 꼬리를 이용한 언어를 표현할 줄 몰라서 다른 강아지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도요, 강아지의 표현의 많은 부분을 제한받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도 많이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평소 강아지의 행동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조금 풀리셨나요?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홍준이었고요. 오늘은요, 강아지들의 알쏭달쏭한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강의를 지금까지 청강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과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